결혼식을 막 마친 한 여성이 축의금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를 본 남성, 진짜 선물은 따로 있다며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성은 텔레비전을 들고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를 본 여성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합니다. 매번 말을 바꾸는 남성 때문에 지쳤다는 여성. 과연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도 정말 열받는 사연입니다.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워했던 한 오빠의 얘기입니다. 네, 제보자는 50대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똑똑하다고 소문나 있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보자는 공부를 별로 이렇게 잘하진 못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고스란히 엄마를 드렸는데 그 엄마가 다 오빠의 학비를 쓰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늘 부모님께서는 오빠가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 게 어딨어. 제보자도 그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이 오빠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부모님보다도 오빠 목소리가 더 클 정도였대요. 오빠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공장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전 재산을 축의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 일하면서 모은 돈을 이 동생 사연자분이 오빠 축의금으로 다 냈어. 네, 근데 이제 이런 애정이 제보자만의 일방통행 같은 거였죠. 이제 제보자가 결혼식을 할 때는 축의금 정산을 해보니까 친오빠 봉투에서 현금 대신 상품권 5만 원짜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보자가 결혼을 네, 했는데 제보자 결혼식에는 이제 친오빠가 현금도 아니고 상품권 5만 원짜리를 낸 거죠. 나는 공장에서 번 돈 네, 다 열심히. 축의금으로 줬는데 네. 오빠란 인간은 상품권 하나 줬다. 네,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당황해하니까 오빠가 옆에서 보더니 사실 진짜 선물은 따로 있다. 너희 주려고 좋은 TV 하나 사뒀어 이러면서 자랑을 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실제로 이 텔레비전을 들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딱 봐도 좀 누가 어제까지 쓰다가 방금 막 가져온 중고 TV였던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며칠 뒤에 오빠가 다시 와서는 친구가 다시 달래 이러면서 TV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 와중에 TV를 살펴보면서 그 사이에 흠집까지 냈냐? 이렇게 좀 눈치도 줬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예,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오빠가 그동안 발언권도 세고 집에서 또 무섭기 때문에 동생 입장에서는 뭐라고 또 지적도 못하고 화도 못 내요. 그런 상황에서 5년 전쯤에 오빠가 찾아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다 빌려줘라, 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빠의 큰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내가 집을 한 채 해줘야 된다. 근데 돈이 좀 모자르니까 네가 좀 돈을 좀 빌려줘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당시에 그 제보자는요 이혼한 다음에 혼자 힘으로 딸 키워가지고 막 독립까지 시킨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제서야 이제 노후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적금을 들어서 붓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이거를 알고 있던 거예요, 오빠가. 그러면서 돈 모아놓은 거 있는 거 아니까 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 동생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야, 내가 설마 오빠가 동생 돈을 떼먹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결국 이 제보자가 5천만 원을 안 돼. 5천만 원을 오빠한테 줬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도 여동생 있잖아요. 네네. 여동생분 결혼하실 때 박 변호사님 진짜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많이 줬죠. 아낌 없는지는 몰라도 많이 주셔야죠. 당연히. 근데 이 줘야죠. 사람은 네. 지금 중고 TV 줬다가 또 뺏었어. 네. 그리고 또 적금 들어오는 5천만 원도 가져갔어. 자, 가져간 거 좋아. 갚으면 문제 없잖아요. 안 갚죠. 안 갚죠. 설마 떼먹겠냐? 설마 떼먹었어요. 5년 뒤에. 5년 동안 원금도 안 갚고요. 이자도 한 푼 안 줍니다.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좀 하면 사업이 어렵다. 왜 가족끼리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막 돈 달라고 하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가족끼리 뭘 빌려줘 놓고 달라 그래 이랬다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제 제보자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는 좀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럼요. 오빠한테 좀 얘기를 다시 하니까 충격적이대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 하느냐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1,000만 원이라도 좀 줄 수 없냐라고 하니까 또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달에 한 20만 원이라도 좀 달라라고 하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그 큰 조카, 큰 조카한테 썼던 돈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빠가 갑자기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돈을 빌려간 이 오빠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상전 노릇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자,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돈이 없다고 안 된대요. 자기도 지금 뭐 대출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20만 원이라도 대가리 좀 갚아라 그랬더니만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막 이제 비웃으면서 막 돈 없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한테 나 받을 거야 그랬더니 니 사채업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채업자가 이렇게 착한 사채업자 봤냐. 이자도 안 받고 이렇게 착한 사채업자 어딨냐고 내가 막 그랬죠. 오빠 이렇게 착한 사채업자 봤어? 하니까 그 오빠라는 인간이 네.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1억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유가 내가 너 딸 취업시켜줬으니까 소개비로 1억을 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보자 딸에게 좀 회사를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대요. 당시 딸이 직접 이력서를 냈고 면접까지 거쳐서 합격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이게 월급이 밀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사한 뒤에 지금은 다른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오빠는 지금 이 딸이 지금 좋은 회사 들어간 게 다 내가 취업시켜준 그 직장 경력 덕분이다 이러면서 취업비로 돈 1억도 모자른다 1억 내놔 이러면서 억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취업 소개 그 1억 주면은 그 중에서 5천만 원 돌려줄 거 그 속셈이잖아요. 아니 그럼 내 돈 줘가지고 내 돈 돌려받는 건데. 아유, 말도 안 되죠. 너무너무 치사하죠. 무슨 조카 취업 소개해줬다고 1억 내라는 삼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못 주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이 여성께서 새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새언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돈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새언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오빠가 이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그래.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오빠는 서울에 아파트가 2채 있고요. 자동차도 지금 2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빠한테 계속 달라 그랬는데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딸 회사 그만두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네 너무 구질구질하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도 않고 그래 내가 너무 뭐 더 봐줄게 크게 봐줘서 취업 소개비는 4천만 원만 줘라.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내가 10만 원씩 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손 변호사님 이게 사람입니까? 사실 가족 간의 일은 정말 특수성이 있고 또한 제3자가 밖에서는 다 파악할 수 없고 뭔가 내막과 어떤 사연이 있기 마련인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본 이런 내용만 토대로 본다면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오빠가 주변 사람한테 전부 다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유독 이 제보자 여동생에게만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뭐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뭔가 그래도 본인의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뭔가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들을 피력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 오빠가 계속 악용을 한 겁니다. 이 착한 여동생이 착하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뭔가를 받아간 거거든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비 뭐 1억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거 채권 채무 관계로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안 준다면 소송 제기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집도 있다고 하니까 뭐 경매 압류를 한다든지 가압류, 압류, 경매까지 하는 방법이 마땅해 보입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이 장남한테만 교육을 시켜주고 장남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그러고 동생들 희생시킨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왕왕 들어왔던 얘기죠.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컸던 이 장남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고마우면서 평생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심한 이기주의로 정말 더 자기만 알게 두고 동생들은 시녀나 신하나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빠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그 재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이거 내 얘기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박정직님 인간 안 됩니다. 소송 거세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영화님도 헛웃음 나옵니다. 돈 꼭 받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